안녕하세요. 트렌드버드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AI 버블이냐 아니냐 논쟁도 많지만 단기적으로 주가를 더 직접적으로 흔드는 건 아무래도 유동성 문제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렌 같은 소형주는 대형주보다 유동성과의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훨씬 높습니다. 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튀어오르고 반대로 돈이 마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두들겨 맞는 쪽이죠. 그래서 소형주를 보시는 분들은 기업 스토리만 볼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에서 풀리고 있는지 유동성 환경을 같이 보시는 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유동성 이야기를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미국 연준의 대차대조표 안에서 움직이는 이른바 유동성 삼형제, 다른 하나는 일본에서 시작되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달러 유동성을 볼 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업은행의 지급준비금, 하나는 영래포, 마지막 하나는 재무부 현금장고인 TGA입니다. 지급준비금은 말 그대로 미국 상업은행들이 연준 계좌에 쌓아두고 있는 돈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결제와 대출을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기초체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래포는 시장에 돈이 너무 넘칠 때 머니마켓 펀드나 금융기관들이 하루 단위로 연준에 돈을 맡기는 통로입니다. 시스템 안에 남는 여유 자금을 잠깐 연준에 보관해 놓는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TGA는 미국 재무부가 연준에 보관하고 있는 일종의 정부 지갑입니다.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거두면 TGA가 늘어나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하고 반대로 정부가 재정을 쓰면 TGA가 줄면서 다시 민간으로 돈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그럼 최근 이 유동성 삼형제의 흐름은 어떨까요? 먼저 영래포 장호는 작년만 해도 수천억 달러가 쌓여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앵꼬난 수준, 거의 0에 가깝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예전에 연준에 잠겨있던 여유 자금이 이제는 거의 다 말라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TGA는 3천억 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올해 국채 발행과 세금 수입으로 9천억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재무부가 시중에 돈을 빨아들여 자기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놓은 셈입니다. 최근에는 그 고점 부근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이제는 아주 천천히지만 돈을 다시 푸는 단계로 넘어가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급준비금은 3.3조 달러 수준에서 최근 2.9조 달러 언저리까지 완만하게 줄어들었습니다. QT와 TJ 변동의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은행 시스템 안에 남아있던 여유 유동성이 조금씩 얇아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몇 달은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좋지 않았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12월부터 QT가 중단되고 금리가 인하된다면 숨을 고를 수 있는 쉼표 구간 정도는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축 일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핵심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에서 아주 낮은 금리로 엔화를 빌린 다음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채권, 주식, 크레딧 같은 자산에 투자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구조가 잘 돌아가려면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일본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돼야 하고 엔화는 약세를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싸게 빌려서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나중에 다시 싼 엔화를 사서 편하게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두 가지 전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먼저 금리 쪽부터 보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내가 재정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시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앞으로 빚을 더 많이 내겠구나 라는 신호를 먼저 읽었습니다. 정부가 빚을 더 낸다는 건 결국 일본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국채가 많이 쏟아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런 우려가 반영되면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튀어오른 상황이고 시장에서는 이제 일본에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예전만큼 싸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달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싸게 빌려서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환율입니다. 그동안은 엔저, 그러니까 엔화 약세 구간이었기 때문에 캐리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한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시장도 어느 시점에서는 일본이 초저금리에서 완전히 발을 떼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금리가 실제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동안 저평가됐던 엔화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엔캐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더 비싼 엔화를 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환차손 위험이 커지는 구조이고 조달금리는 오르고 환율 리스크는 커지니 결국 미국 자산에 들어가 있던 자금을 줄이고 청산하려는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서 보면 미국 쪽에서는 유동성 삼형제 가운데 쿠션 역할을 하던 영래포가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고 은행 지급준비금도 조금씩 깎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재정 확대 우려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톤과 앵고 가능성이 겹치면서 엔캐리 자금의 이탈 압력이 점점 커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치다 보니 유동성과 상관관계가 높은 소형주와 위험 자산들이 꽤 오랜 기간 힘을 못 쓰고 있는 구간이 이어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렌 같은 소형주를 보실 때도 기업 자체의 성장 스토리만 볼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유동성 환경을 같이 보셔야
지금이 진짜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은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우선해야 하는 시점인지 조금 더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렌드버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